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헬기 동체도 어제 인양했지만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 현재 궂은 날씨가 수색의 큰 변수인데 구조당국의 수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야간에도 해상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수색은 독도 남쪽을 8개 수색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함적 9척 등 선박 15척과 항공기 5대가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6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행 항로상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독도에서부터 독도 연안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해진함 무인잠수정은 사고 해역에 투입돼 독도 인근 해저 지형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잠수사가 투입되는 수중 수색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기상 상태가 좋아지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궂은 날씨가 수색의 큰 변수입니다. 독도 주변에 최대 3m의 파도와 함께 최대 풍속도 시간당 43km로 예보돼 수색과 기체 잔해 인양 등의 작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지에서 수색 과정을 지켜봐온 실종자 가족들은 발견된 시신 확인을 위해 대부분 대구와 포항으로 떠나 현재는 2명이 울릉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세를 늘릴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인지도 큰 인재를 영입해 바람을 일으키는 크게 두 축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공천 1호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점찍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고사와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겪으며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구도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아래 김수현 전 실장 재추진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지 총선만을 위한 인재 영입보다는 대구 미래의 5년, 10년을 바라봐서 좀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임무를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인재 영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인재 영입과 함께 여당으로서 군공항 이전이나 구미형 일자리 같은 정책을 내세워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심을 돌린다는 전략입니다. LG화학에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대기업 유치가 가시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보다 구체화해서 드러낼 것이고요. 오랫동안 고전해온 대구 경북에서 지지세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고 치르는 첫 총선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항구 복구비가 6,4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진이 3,5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 1,754억 원, 경주 427억 원, 포항 120억 원 순입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18곳과 배수펌프장 9곳에 대한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00여 명의 공무원으로 재해복구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재해복구 추진단은 중앙부처로부터 복구비로 확정된 3,596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우선 발주해 내년 우수기 전까지 복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추진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마마, 즉 천연두가 아주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200년 전 천연두의 증상과 치료법을 담은 의학서적이 안동에서 발견됐습니다. 한의사였던 저자의 임상 결과까지 포함돼 있어 의학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염성과 사망률이 높아 조선시대의 공포의 질병이었던 천연두. 천연두의 증상과 치료법, 임상 경험이 망라된 전문 의료 서적,
보적 신방이 최근 안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안동 임하면 금포고택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543점의 자료 가운데 포함돼 있던 겁니다. 저자는 아버지에 이어 조선시대의 의사로 활동한 변광원 선생. 천연두의 증상을 발열과 오한 등 각각의 경우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상에 따른 처방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천연두에 대한 이론을 담은 고서적은 종종 발견됐지만 보적 신방처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임상 결과까지 담은 의학 서적은 드뭅니다. 저자 변광원이 천연두의 각 증상에 따라 직접 처방한 내용과 그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 임상의 어떤 결과를 정리했다는 점, 그것은 기타의 그 필사에 자주 사용되는 이런 의서에 나타나지 않은 매우 차별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문을 퇴계학파 관료학자인 권방이 쓴 점 역시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책은 줄곧 환자를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도의회를 친선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대표단이 포항을 방문해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부의장 일행은 지난 2일 포항을 찾아 영일만 신항과 포스코 등을 견학했으며 특히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국 내 풍부한 지하자원과 사회 간접시설 개발에 관해 포스코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로 러시아 전체 산림 자원의 50%가 집중돼 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모가 필요한데요. 국제구호단체와 기업이 기존의 안전모보다 가볍고 튼튼한 안전모를 새로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강포 지역 해상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업 중에 사이렌 소리가 나자 학생들은 안전모를 쓰고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발생 후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대비한 모의 대피 훈련입니다. 해보니까 더 크게 하는 것 같고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도. 모의 훈련에는 국제구호단체와 현대건설이 새로 만든 재난안전모가 사용됐습니다. 400g 정도로 가볍고 휴대가 가능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KC 인증을 받은 재난용 경안전모이고요. RF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위치 추적과 교육 훈련이 용이합니다. 방염 재질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개발된 안전모는 경주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초등학생 3,000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간포 초등학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경안전모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 보급을 맡은 국제구호단체는 안전모 지급은 물론 재난안전교육과 대피훈련 등 학교별로 체험형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최근 10년 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 차이는 192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5만 원 증가하는 등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 월급 격차는 전기와 가스업이 339만 원으로 가장 심했고 숙박과 음식 등 6개 업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룡포의 냉동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에서 개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종희 작가 10여 명이 100여 점을 선보이며 다양한 기법의 도자기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그림처럼 벽에 걸린 도자기 조각들. 대자연의 모습을 강렬하고도 섬세하게 표현한 도자기 회화. 중국 최대 도자 생산지 경덕진의 작업장을 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예전 냉동고를 그대로 살린 전시실에서는 세라믹으로 만든 송곳이 공간과 어울립니다. 여기가 옛날에 냉동 창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을 이런 갤러리에 바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40년 넘게 수산물 냉동 창고였던 곳으로 자재를 그대로 살려 고풍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야외까지 모두 5개의 전시실로 꾸며졌으며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지역 작가님들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작가님들도 이것에 오셔서 전시도 하시고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입니다. 솔매 정현식 서예전 나는 서예로 가출했다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경주 교향악단의 제30회 정기연주회 핀란디아가 공연되며 뮤지컬 화랑의 혼 대왕문무가 효자 아트홀에서 제9회 경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가 다양한 연계 할인 제도로 관람객을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놀이시설인 경주월드와 블루원 워터파크 이용객과 대명 리조트, 힐튼 호텔 등 숙박객들에게는 12,000원인 성인 입장료가 9,000원으로 할인됩니다. 반대로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입장권을 가진 관람객들도 놀이시설과 동궁원 등 관광지 그리고 숙박시설을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65살 이상 관광객들에게는 무료 입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주시가 시내 중심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나섰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지역은 경주역과 중앙시장 구간까지며 70m 간격으로 150여 대 송수신기가 설치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